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3학년 1차 좌절기의 원인과 대비법입니다. 저는 그 폭넓은 의미에서 학습은 5세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본격적으로요. 왜냐하면 독서도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습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비문학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저는 5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세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죠. 그럼 총 15년입니다. 네, 5, 6, 7세 3년, 초등학교 6년 합치면 9년이죠. 9년에다가 중3, 중학교 3년 하면은 12년, 그다음 고등학교 3년 하면 15년, 총 15년이거든요. 네, 길죠? 15년 동안 마라톤을 해야 되고 아이는 이제 마라톤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쭉 달려면은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전거를 타고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힘내라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도 챙겨주고. 네, 근데 이놈의 마라톤 코스가 그냥 길 하나고 넓은 길이면 아이가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죠. 근데 길이 되게 갈래가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리 가야 된다고, 또 어떤 길은요 이쪽을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길을 잘 찾아주는 겁니다. 네. 절반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우리가 길을 좀 찾아줘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15년의 마라톤 경주에 총 4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비는 초등학교 3학년 1차 좌절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2차 좌절기,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3차 좌절기, 그리고 고등학교 때 4차 좌절기. 요 네 번의 좌절기가 있어요. 네, 이 네 개의 좌절기를 무사 통과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좋은 결과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좌절기들을 좀 파악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그중에서 오늘 영상은 초3 1차 좌절기에 대한 거예요. 자, 초3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있죠. 요 구간.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저도 그랬어요. 네. 내 아이 특목 자사고 스카이 생각할 때입니다. 네.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부모라서 원래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그 부모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차 좌절기를 맞으면서 50% 정도가 좌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50%는 일단 통과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통과한 50% 중에 30%는 초5 때 2차 좌절기를 맞이해요. 네, 그러면서 5학년 이후에는 8대 2의 법칙이 시작이 됩니다. 네, 8대 2, 상위권 20%, 그다음에 중하위권 80%. 제 말이 맞죠? 그냥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중고등 아이들 대부분 학원 다니지만 그중에 상위권은 20%, 그리고 그 20% 아이들이 이제 이 구간을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10%, 또 줄어들어서 뭐 5%,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 소위 말하는 인서울 10대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뭐 요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구간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초3 때 1차 좌절기 네,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이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3 때 50% 가까이가 좌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부할 것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제 수학 영상을 계속 들어보세요. 네, 일단 수학은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초등은. 그래서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근데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수화, 연산 영역만 가고 진행이 되고, 다른 영역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계를 올려가는 거죠. 난이도를 올려가고 개념도 나오고, 이건 수화 연산 영역이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삼각형, 뭐 사각형, 다각형 이런 개념을 제대로 개념 다룬다기보다는 요렇게 생긴 걸 삼각형이라고 불러, 뭐 이런 식으로, 네, 직관적으로,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화 연산 영역은 이제 난이도를 서서히 올려가는데, 나머지 4개 영역은 그냥 아무튼 좀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가고 있다가 초3 되는 순간 수학은 5개 영역이 다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게 느껴지죠. 거기다가 결정타가 사회와 과학이 등장을 해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통합교과 안에 사회와 과학이 들어있는데 그냥 이것도 약간 좀 경험 위주, 직관 위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사회과학이 3학년 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수학
추가 4개 영역에다가 사회라는 과목에 과학이라는 과목까지 추가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부할 게 많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수학도 3 학년 되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이 등장이 되면서 쓰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5가지 영역 동시에 이제 다 제대로 시작이 되니까 개념 분량이 늘어나죠. 개념 분량이 늘어나면 이제 문제들 난이도도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사회와 과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각 과목에 핵심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어들이 대체로 추상 개념어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은 이게 관련된 수학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추상 개념이 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 읽기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그 관련 영상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공부할 것이 갑자기 많아져요. 두 번째 난이도가 올라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 과목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네. 그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역사 부분 영상 이제 다루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사가 초등 한국사가 5 학년 2 학기인데 5 학년 2 학기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기준은 언제냐면 2019 년에 바뀌었어요. 네. 2019 년에 바뀌어서 2020 년, 2021년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5 학년 2 학기 때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내용이 초등학교 3 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사회로. 네. 물론 다 갖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3 학년 아이 입장에서 빗살무늬 토기, 다 용어 자체가 일단 뭐 어쩌라는 거야. 반달 돌칼 막 이런 거 나와 버리면은,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어 초등학교 3 학년 때 1차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3 학년 분수 때문에 수포자. 네. 수학 포기 수포자 초등학교 3 학년 분수에서 판가름.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 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의 분수가 나오는데 이 분수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요때 수포자들이 많이 생긴다. 수포자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신문 기사 제목인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학 학습 부진 최초 시점이 모두 분수로 귀결된다. 네, 이런 발표도 나올 정도로. 자, 그럼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수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구나. 그러면 그 전에 분수를 좀 해야겠네.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분수 선행을 해야겠네.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기 되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한다면 "여보세요. 네,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났죠." 심지어 평가원에서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 학년 2 학기 때 분수 특별반에 넣는다든지, 네, 분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상당 부분 설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분수예요. 자, 4분의 1이 뭡니까? 4분의 1은 피자를 4 개로 조각 낸 것 중에 하나예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네. 4분의 1은 또 뭐예요? 피자를 4 개로 조각 낸 것 중에 한 조각, 이만큼이에요. 더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더하기가 뭔데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전체 수를 세라. 그럼 한 조각, 한 조각, 두 조각이잖아요. 근데 뭐 두 조각이요? 4 개로 조각 낸 것 중에 두 조각. 그러니까 4분의 2.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분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뭐 수포자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 이렇게 단정 지을 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은 3 학년 때 나오지도 않아요. 저 위에 가서 나와요. 윗학년 가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에요. 이건 현상. 이건 현상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부분은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대비법은 뭐냐면, 초등학교 3 학년 수학은요, 초1, 2 수학으로 해결하면 돼요. 아까 앞에서 초등학교 3 학년 수학이 5개 영역이 동시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2 학년 때 초등학교 3 학년 수학 5개 영역을 다 선행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등학교 2 학년까지 내신 문제 해결력을 탄탄하게 길러 놓으면 돼요. 그러면 3 학년 수학도 그 힘으로 또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 학년 2 학기 때 3 학년 거 선행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2 학년 2 학기 때 준심화까지, 내신 문제 해결력을 준심화까지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3 학년 올라가도 선행하지 않아도 그냥 3 학년 되는 뭐 1 월이나 2월 달에 3 학년 1 학기 첫 번째 내신 문제집 스타트해도 충분히 풀어냅니다. 충분히.
자,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 학년 선행하는 건 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준심화 안 하면 큰일 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준심화 안 되면 응용까지, 응용까지. 네. 응용까지. 네.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러면 초등학교 3 학년 분수할 때 제가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체물 피자가 뭐 3분의 1은 피자 하나를 3 개로 조각낸 것 중에 하나 3분의 1은 이만큼이야. 네 이런 거. 네 그 피자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림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를 4 개로 조각낸 것 중에 하나가 4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4분의 1은 이만큼이구나. 3분의 1은 이만큼이구나. 2분의 1은 이만큼이나. 요렇게. 네 그러면 개념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5번 그냥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그다음에 그 분수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3 학년 1 학기 문제집 풀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3 학년 됐을 때 3 학년 수학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2 학년까지 공부를 개념 수준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개념 수준에서만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산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3 학년 됐을 때 이제 애들이 자빠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개념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 네. 제 수학 관련 영상들 꼭 좀 챙겨 보세요. 챙겨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과학 등장하면서 공부량 많아지고 또 난이도 올라가는 거 이거 있었잖아요. 자 그럼 대비법이 초등학교 3 학년 때 사회과학이 등장이 됐는데 공부량도 많아진대. 단어도 어려워진대. 그럼 초등학교 2 학년 때 선행해야겠네. 예습해야겠네. 그러면서 초2 때 수학하면서 영어도 하면서 사회과학 학습지까지 붙여요. 자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아이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초등학교 2 학년인데 나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해요.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자 이게 어떤 길로 가는 거냐면 초등학교 2 학년, 3 학년, 4 학년 때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지쳐서 정작 공부를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초등학교 5 학년 되기 전에 지쳐 쓰러지는 이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하지 마시고요.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책입니다, 책. 자, 3 학년 때 사회과학이 등장하는데 얘가 발목 잡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부드럽게 공부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만나 봤어야 돼요. 자, 그 만나 보는 거를 교과서로 만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제 푸는 걸로 만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책으로 만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 입장에서. 당연히 책입니다. 책. 그래서 초등학교 2 학년 때는 대신에 좀 전략적으로 독서 1 순위를 사회에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2 순위는 과학에 두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주말마다 도서관 가 가지고 사회책 빌려오고 과학책 빌려오고 사회책 빌려오고 과학책 빌려와서 아이한테 읽어 주고 읽게 하고 읽어 주고 읽게 하고 그래. 이러면 대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3 학년 때 4 학년 때 사회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비가 돼요. 근데 이거를 2 학년 때 공부로 대비해 버리는 순간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될 건데요. 네.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술술 읽히는 편한 책. 그러면서 '아 이거였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녹았구나. 아 그래서 추웠구나.' 이렇게 아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술술 읽었는데 읽고 나서 딱 덮어 봤는데 '아 이 책.' 네. 이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막 책 하나에 막 사회 내용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그렇게 가시면 또 안 봐요. 안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독서 관련된 영상들 몇 개 올린 거 있거든요. 그것도 꼭 챙겨서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이면 부모도 초등학교 1 학년이다. 네. 이거는 반은 맞아요. 반은 맞는데 계속 이렇게 머물면 그러면은 그냥 1 년살이를 하는 거예요, 1 년살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우리 부모 때 네 수능 시험으로 대학 가던 때. 심지어 저 때. 네. 저 때는요. 초등 때 다 함께 놀았고요. 중학교 때 다 함께 놀았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알파벳 외웠고 중학교 올라갈 때 뭐 저기 기초성문법인가? 네. 그런 거 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기 정석 기본하고 다 함께. 네. 그러니까 결국 승부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했느냐. 네. 그걸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인제 이거는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부모 때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큰 그림 그리기 영상도 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초1이든 초2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빅픽처를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등학교 3 학년 1차 좌절기
1차 결정됩니다. 50% 좌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5 학년 때 실질적으로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요것도 잘 넘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빅픽처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 공부는 때 되어 알면 늦습니다. 자 돈은요. 네 20대 좀 아니 뭐 예를 들어 30대 좀 못 벌었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네. 근데 아이 공부는 때를 놓치면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때 놓치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꼭 네 빅피처를 네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이거를 좀 어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15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길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막 뒤로 가는 길도 있다니까요. 네. 그 길로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서 우리 애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잘 진행하시고 잘 그려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한 주제마다 1 시간 20분 집중 특강입니다. 네. 꼭 활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궁신 검색해서 블로그 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그 왜 그 독서 저기 추천 도서 목록 네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제가 그 도서들을 추천하는지 그것들도 다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강의 그다음에 컨설팅 네 일정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올려 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초등학교 3 학년 1차 좌절기의 원인과 대비법이었고요. 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무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